안녕하세요. 사랑도에 살고 있는 60대 은퇴 부부 울랄라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어저께 올렸어요. 올렸는데 3,800명이나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봐서 깜짝 놀라서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지 않나. 아마 영상을 보시고 저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사면 좋을까 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지금 살고 있는 요게가 대지가 87평이고요. 저 옆집이 89평이고 그 집 뒤에 걸쳐져 있는 땅이 100평입니다. 뒤에 땅이 사랑도의 대항마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유일하게 사랑도에서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부터는 저게 이제 펜션들이 쫙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주거 지역이라기보다 상업적인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 집이 양쪽 다 한 40년씩 이렇게 된 집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다, 펜션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이 집을 이 대지를 활용을 해서 버려서 새롭게 짓는, 이게 한 300평 정도 되니까 요새 이제 뭐 풀빌라 이런 것들을 많이 짓잖아요. 사랑도에도 풀빌라를 짓는 곳이 있는데 그 풀빌라 짓는 곳을 보면서 우리 집 같은 위치에서 지으면 효과적일 건데 좋을 건데 최고야. 최고일 건데 왜 저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저기에다가 지을까? 그래서 우리 집 풀빌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지으면 가장 이 집을 사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방 몇 개를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민박을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해본 방식으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익도 어중간하고 또 사는 것도 좀 약간 힘들지 않나. 왜냐하면 좀 현대식으로 갖추어진 이런 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일하기가 쉬워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은 좀 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.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이 60대가 넘어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에서는 힘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은 제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둘이 다 디스크가 있어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숙여 사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건강에 자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동적으로 사면 마음만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다. 세 번째는 이 집 말고 옆에 테라스를 사고 그 뒤에 땅을 한 50평을 해서 테라스가 89평이거든요. 대지가. 그걸 해서 새로 지어서 숙박업을, 그러니까 펜션을 조그만 규모 노후에 조금 규모로 하시고 싶다 하면 그쪽만 사서 하시든지, 안 그러면 그쪽을 살고 사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지금 여름이 끝나기 전에 LA에서 오신 분이 여기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배낭여행을 오신 분이 있는데, 미국에서 35년 동안 살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한국에서 살 자리를 찾아보러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,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. 이 동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좋고 해서 미국 LA로 돌아가서, 이번 달에 돌아가서 지금 와이프한테 물어볼 텐데, 와이프가 동의를 하면은 이
우리 집 전체의 반, 그러니까 저 테이너하우스 저쪽을 사서 자기가 집을 새로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어요.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 들면 마누라 허락을 받기가 쉽겠어요.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사실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셔야 됐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해요? 그렇죠. 네. 막연한 생각은 실패를 낳고요. 섬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해루지지나 이런 바다를 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심심할 때 낚시를 간다든지 물을 잡으러 간다든지 해루지를 한다든지, 그리고 이제 뭐 방 2개나 3개를 가지고 그나마 이제 수익을 생활비랑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이런 분들이면, 그리고 좀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재밌게 지낼 수가 있는데, 그냥 막연히 이곳에서 너무 예쁘다, 너무 이 아름답다, 나 이곳 살아보고 싶다 해서 이곳에 오시는 건 저도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닷가를 좋아해야 되겠죠. 댓글에 보니까 나는 바닷가가 싫어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, 바다를 싫어하시는 분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. 후회합니다. 바다를 좋아하고 노후에 이런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. 고동을 물때 맞춰서 나가서 고동을 줍고 앙장거 주워서 소주 한잔 하고, 그리고 뭐 이거 해 질 때 그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런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곳이고, 바다가 싫어,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를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따라왔다, 뭐 이런 건 정말 두 분이 분이, 다 부부가 바다를 좋아하셔야 되고 또 이 섬세관을 좋아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섬에 살라고 생각했으면 섬이든 어디든 외딴 곳에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정말 비추. 경치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외딴 곳에 지어놓고 있으면 그거 아마 1년에 몇 번 세컨하우스를 사용한다 해도 몇 번 오기 힘들 겁니다. 이게 그런 빈집 많잖아. 그런 빈집들은 하시면 안 돼요. 주변에 약간의 마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. 이제 우리가 또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살 때는 아무도 몰라도 되고 뭐 10년 20년 살아도 아무하고 소통 안 하지만 여기는 거의 쉽사리 좀 친해집니다. 그죠? 좀 친해지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. 보통 뭐 계속 사시는 분도 있고 한 6개월 정도만 이 섬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자기하고 맞는 사람 친구들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섬에도 외진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이게 세컨하우스를 만들어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몇 년 살면 외로워서 못 삽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적당히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. 또 쉽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, 그러니까 이거 상업이 약간 형성되어 있고 먹거리가 있고 그 사람 소리들도 들리고 그러면서 한적하고 조용한 우리가 이런 곳이지. 이 정도가 살기가 가장 좋다. 또 이 대학마을은 원래부터 좀 그렇게 외지 사람들, 관광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.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. 친해질 수가 있어. 만약에 뭐 어떤 동네에 갔는데 외진들을 많이 터부시한다든지 텃세가 심하다든지 이런 데 가면
정말 이게 살기 힘듭니다. 그것도 섬에 살려면 상당히 고려해야 될 그렇지. 조건인 것 같아요. 오래 살지 못하는 어. 조건 중에 한 가지. 그렇죠. 그걸 고려하면서 이건 가격을 물어보시는데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집 양쪽 집이 하고 뒤에 붙어 있는 땅 100평하고 해서 276평인데 이게 상업주의적 가치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4억 2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지금 이 마을의 어떤 장점을 소개하자면 정부에서 이제 그 바닷가 마을을 이 섬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에 작년도에 그 심사에 합격돼서 요 마을에만 100억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큰 배가 차를 싣고 오는 페리 그 선착장을 여기에 만들 예정이고 또 이 바다에 해수욕장을 이렇게 넣어서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뭐나 합니까 스카이워킹입니다. 합니까 그런 다리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이어서 만약 상업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좀 가치 있는. 근데 지금 우리가 내어놓은 이 금액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너네들 너무 저렴하게 내놓는 너무 싸게 내놓는 거 아니야? 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는 땅값 건물은 지금 40년 전 35년인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거의 영원으로. 계산을 안 했고요. 이게 지금 이게 대지 땅값의 가치만을 계산을 해서 4억 2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100억이 여기에 이 좁은 공간에 100억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싸게 하고 나가냐? 이건 나중에 차후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뭐 비싸다는 개념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건데 그건 개인차가 그거는 뭐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음. 하니까 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다음 편에 우리가 사랑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지금 6년째거든요. 이걸 어떻게 사게 되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게 되었는지 또 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떠나려고 하는지 그래 사실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. 반은 팔면 여기 계속 머물 것이고 예. 다 팔면 다 팔아야 팔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니까 자자 6년 동안 이 섬에 살았던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참고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아이고, 세게.